네. 자,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강의할 이제 이강신이라고 하고, 이 발전에서 그 전자기 유도 파트 있거든요. 그걸 오늘 다루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발전하려면 전자기 유도가 있다는 걸 안다. 이 정도 개념만 가지고, 오늘 이제 강의하고 싶은 건 요 신재생에너지 파트거든요. 이게 통합과학에서는 좀 기괴해졌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신재생에너지는 원래 그 물원에서 핵융합할 때도 살짝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구과학 1에서도 나오고, 지구과학 2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연차에 되게 많은 기출문제가 쌓여있는 상태이면서, 여러분이 통합과학으로 이제 들어왔잖아요. 뭔가 확실하게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준비할 때, 요 많은 발전 방식 있잖아요. 요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외울까?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해낼까라고 이제 봤을 때, 뭔가 알고리즘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작정 특징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 특징이 왜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덧붙이면서 분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잘 정리하시면 좋겠고, 사실 이 신재생이라는 게 그냥 개념상으로 신에너지랑 뭐 재생에너지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신에너지다 하면은 뭐 수소 전지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개념상으로 사실 기출문제를 푸는 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게 있다. 그냥 수소 전지, 신재생 에너지다. 그다음에 뭐 재생 에너지에도 폐기물 에너지가 있다, 뭐 바이오 에너지가 있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 그런 거 문제 낼 그게 없고, 대부분의 문제는 요 재생 에너지에 나오는 친환경적인 무언가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 중에 이제 일부만 기출문제에 나온다, 대부분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서, 제가 옆에다가 이제 다 정리를 해드릴 건데, 그거 위주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제 좀 정리를 시작할게요. 네.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볼게요. 그래서 발전이다 이렇게 보시면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우선 이거부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발전을 왜 해요? 라고 이제 보셨을 때, 발전은요, 내가 전기 에너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부터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발전, 뭐 화석 연료 태우는 환경오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목표가 전기 에너지 만드는 거라고요. 여기서 전기 에너지 만들어서 여러분 가정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이런 게 다 전기 에너지 만드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발전을 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발전을 하는 방식이 터빈이 있냐 없냐로 나뉘어요. 선생님, 터빈이 뭐예요? 라고 당연히 물으실 거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터빈은요, 자, 전기 에너지, 자, 최종 목표, 우리 전기 에너지. 터빈은요, 회전을 해요. 선생님, 근데 회전하면 어쩌라고? 회전하면은 방금 얘기했잖아요. 자, 발전에서 회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전자기 유도를 떠올려야 돼요. 회전하면 전자기 유도라고. 왜? 막 자기선속이 변할 거 아니야. 회전하면서.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면은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제 우리 목표가 뭐라고 했죠? 자, 전기 에너지 만드는 거.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 왜? 어떻게? 전자기 유도. 어떻게? 터빈이 회전해서. 그러면 전기 에너지 만들려면 얘가 돌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일단은 그냥 암기를 하시고, 오케이, 그럼 터빈이 회전해야겠네. 근데 터빈이 없는 건 뭐예요? 이제 라고 얘기하실 거잖아요. 터빈이 없는 것 중에 우리가 오늘 배울 것 중 유일하게 터빈이 없어도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이제 태양, 이제 열이냐 광이냐 이제 헷갈리는데, 광입니다. 광. 자, 중요합니다. 자, 오늘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얘가 제일 특이하기 때문에 터빈이 없어도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빛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 빛 에너지 있잖아요. 걔를 바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어떻게 하냐면 패널이 있습니다. 패널이요? 네. 자, 옆에 패널을 한번 그려볼게요.
어디 막 천안 막 이런 그 논 같은 데 가면은 그 무슨 친환경 집이다 하면서 그 지붕 위에다가 막 그 철판 같은 거 막 있는 집들 있잖아요. 그게 태양 거의 열인지 광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패널이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이 빰빰빰빰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빛을 쏴. 그럼 패널에서요 바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데 요거가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패널에 있는 뭐 때문에 자 태양 전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널과 그 이 태양광 발전에 나오는 태양 전지라는 애 때문에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 갖고 그러니까 뭔가 외우기 어려운데 뭔가 전지라는 요 단어를 들으니까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빛을 받았는데 나 태양이니까 빛을 받아서 전기로 바꿨다. 바꿨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태양광만 터빈이 없어도 만들 수 있다. 터빈이 있어야만 하는 거는 나머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전부 터빈이 있어야만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나머지를 또 그대로 외우면 이제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근데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되게 신기한 지점이 나와서요. 요거를 다시 두 가지로 나눠봐야 돼요. 터빈을 쓰기는 쓰는데 수증기 터빈을 쓰냐 수증기 터빈을 안 쓰냐로 나뉘어야 되거든요. 선생님 수증기가 갑자기 왜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라고 봤을 때 수증기 있잖아요. 그럼 다시 앞으로 가야 돼. 자, 터빈이 전기 에너지 만들려고 해. 전자기 유도를 일으키려면 터빈이 회전을 해야만 합니다. 그 회전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전을 시키는 용도가 자,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입니다. 선생님, 그게 가능해요? 물리적으로? 아니, 네가 집에서 주전자 물 끓이는 거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지. 공장에 물이 엄청 널려 있는데 걔를 팔팔팔 끓이는 거야. 팔팔팔 끓이면 진짜 그 정도 된다고. 빵 해서 터빈을 빵 돌려. 그럼 회전을 막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선속이 변해서 이제 전자기도 발생하면서 이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됐죠? 그래서 터빈 돌리려고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수증기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물을 끓여야 돼. 오케이, 그럼 물을 끓여. 물을 어떻게 끓여?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물을 끓여야 되는데요. 어떻게 끓이냐면요. 열 에너지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요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방법에 따라 이제 다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증기, 어쨌든 수증기 만들 건데 요 열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네 가지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수증기 터빈을 쓰는 것 첫 번째, 우리 전통적인 화력 발전이 있겠죠. 화력 발전, 화석 연료를 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잖아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발전하면은 화석 연료를 떼나 보다. 그게 아니라 화석 연료를 떼면 물을 끓인다고. 그러니까 난 몰랐는데 사실은 물을 끓인대요. 그래서 물 끓여서 빵 하면은 터빈이 빵 돌아. 그러면은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이제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핵 에너지.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이 있습니다. 근데 얘도 핵 분열해서 만드는 거예요. 맞는데 얘도 핵 분열을 시키잖아. 그러면 빵 할 거예요. 빵 하면은 그걸로 뭐해? 물 끓인다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허무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 할 줄 알았는데 물을 끓인다. 핵도 물을 끓인다. 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좀 중요합니다. 자, 물을 끓이는데요. 제가 앞에서 되게 특이하다고 했던 거 있잖아요. 태양광은 터빈이 없어도 돼. 그러니까 물 이전에 터빈이 없어도 돼. 광은. 근데 태양 열 발전이 있습니다. 열. 얘는 터빈을 쓰는 것과 동시에 물을 끓여야 돼. 그래서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패널을 쓰는 것도 똑같거든요. 광이랑 똑같이 패널로 뭔가 빛을 받아. 그럼 얘는 스마트하지 못해. 그러니까 스마트하지 못해서 빛을 받으면 그걸 전기 에너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빛을 받으면 열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름에 태양빛 받으면 덥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열은 태양 에너지를 받았는데 그 열로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린다.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지열 발전이 있습니다. 지열 발전. 정말 그걸로 되나요? 그러니까 보통은 안 되겠지. 근데
어디 화산 막 이런 거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원래 그냥 땅 따뜻한데 그게 아니라 진짜 뜨거운 거. 그러니까 뭐 화산이나 온천 막 이런 거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땅이 뜨겁기 때문에 그 열로 뭐 열을 잘 교환해가지고 수증기도 끓여서 터빈까지 돌리는 요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증기를 쓰는 건 이제 화력 발전,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 그 다음에 태양열, 그 다음에 지열 발전 요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수증기를 쓰는 터빈이고요. 수증기를 안 쓰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기 전에 수증기를 안 쓴다는 것은 결국 물을 안 끓인다는 건데 터빈을 어떻게 돌리는 거죠?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직접 돌리는 겁니다. 자, 운동 에너지로 다이렉트하게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하나씩 살펴보면요. 첫 번째, 풍력 발전이라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은요. 풍력이 뭐야? 바람, 풍차. 진짜 그걸로 되나요? 잘 안 되지. 그래서 풍력 발전이 효율이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배우는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바람이 풍차를 돌려. 풍차랑 터빈이랑 연결이 돼 있대. 터빈은 회전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그냥 풍차,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한다. 그냥 요거 아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은 수력 발전이 있거든요. 요거는 좀 쓰는 것 같긴 한데 수력 하면은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 댐, 빗물 받아서 그 빗물이 고여 있잖아요. 그러면 댐에서 물을 방출하겠죠. 그럼 처음에는 물의 위치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떨어지면 결국에 그 막 물레방아 돌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고. 그러니까 결론은 운동 에너지 전환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원동력은 이제 위치 에너지인 거죠. 마지막은 이제 해양 발전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하는 거. 요게 사실 오늘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게 어려워요. 해양은요, 다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까지 나누면 이제 분류는 끝인데. 보이나요, 근데? 네. 첫 번째는요, 파력 발전이라고 있고요. 파력, 파도. 두 번째는 조력 발전이 있습니다. 헷갈려요. 자, 세 번째, 조류 발전도 있습니다. 선생님, 포기.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까지 쉽게 해드릴게요. 첫 번째, 파력 있잖아요, 파력. 얘가 되게 좀 특이한데, 우선은 파도를 이용하는 거긴 한데요. 선생님, 파력 발전이면, 이거 수력이랑 비슷한 거 전혀 달라요. 자, 제가 이따가 그림으로 살펴볼 거긴 한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파도는요, 바람에 의해서 발생하거든요. 이건 전제 조건. 자,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발생해. 파도가 칠 거 아니야. 칠 거 아니야. 치면 공기의 흐름이 발생을 해요. 파도가 치면은 우리 바닷가 가면은 막 파도 치면은 뭔가 바람같이 느껴지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어떤 통로를 마련해서 잘 모아. 그 공기층을 잘 모아서 그 공기층의 운동 에너지로 돌리는 거예요. 선생님, 뭐예요, 이게? 아니, 파력 발전 이렇다고. 그러니까, 파도가 치는데 그 파도의 에너지가 아니라 파도가 만든 공기층의 운동 에너지로 하는 게 파력 발전이고요. 두 번째, 조력은요. 조류랑 되게 헷갈리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둘 다 재료는 똑같고요. 그러니까, 조류. 우리 해류 있잖아, 해류. 해류 막 보면은 조석 간만에 차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력 에너지로 하는 거니까 해류인데 한쪽 조력은요 위치 에너지입니다. 해류의 위치 에너지. 얘도 그림을 살펴볼 거예요. 뭔가 높이차가 있는 시설을 마련해서 해류가 높이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 차이가 운동 에너지로 이제 변환되니까 그걸로 터빈을 돌리는 거고요. 조류는 그냥 바닷물에 냅다가 터빈을 갖다 놓고 돌아가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쓰는 것이죠. 얘네 셋은 뒤에서 더 살펴보겠지만 우선은 파력은 파도에 의한 거, 바람에 의한 거여서 뭔가 공기층의 운동 에너지로 하는 거고 조력과 조류는 해류를 이용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조력 에너지 이용하는 것인데
조력은 위치 에너지고 조뮤는 운동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림으로 더 살펴볼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있구나 라고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풀 버전 셋을 준비했는데 기본적으로는 방금 분류했던 그 알고리즘 그게 그냥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 보시면 발전 종류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종류가 있는데 우선 보셔야 될 건 화력이랑 원자력이에요. 얘네만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력은 전통적인 방식이고 그냥 원자력은 원자력 따로 있어요. 얘네는 물론 원자력도 친환경적이긴 하지만 얘네는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다라는 거 우선 아셔야 되고 나머지는 신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환경 오염이 없다, 그러니까 적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원자력은 이제 막 그 방사능 유출 이런 것 때문에 좀 논란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근원 에너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근원이라는 게 좀 중요한데요.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태양 에너지가 생각보다 많다. 태양이 되게 근원이 되는 게 많다. 이렇게 일단 감만 잡으시고 화석 연료가 에너지 원인 건요. 화력밖에 없습니다. 얘가 제일 전통적이기 때문에 화석 연료 때우는 건 화력 발전이다. 그냥 유일하게 알아두셔도 되고요. 자, 터빈, 수증기 터빈, 전자기 유도 이 세 가지 전통적이니까 당연히 해당되겠죠. 그래서 플러스고요. 물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요거 보시면 또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날씨의 영향 막 이런 게 나와요. 선생님 뭐예요 이게? 날씨. 자, 날씨는요. 기상현상이죠. 요거는 왜 일어나요? 바이 태양이죠. 왜 태양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지구화로 좀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통합하기가 다 섞였잖아요. 태양이 바다에다가 에너지를 쏘면 그 많이 쏘는 데가 있고 적게 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압차가 발생해. 왜? 바닷물이 막 데워지면은 뽀글뽀글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수증기가. 그거에 따라서 저기압인지 고기압인지 이런 게 결정나거든요. 그럼 기압차가 발생하면은 바람이 막 불어. 그러면서 기상현상도 발생해. 그게 날씨거든요. 그래서 날씨라는 거는 사실 결론을 얘기하면요. 날씨에 영향이 있냐라는 건요. 근원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냐라고 묻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형에 있어서는 그냥 날씨 이꼴 태양이 있냐 없냐 이걸로 보는 거고요.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거는요. 요 날씨가 상당히 꽤 중요한데 날씨가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 오케이. 근데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날씨는 지금도 예상이 안 돼. 따라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들은요, 발전 가능한 예측량이라는 이제 변수가 나오거든요. 예측량이 예측을 잘 못해.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주시면 기출문제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날씨 이퀄 태양 에너지 쓰는 거다. 날씨니까 예측이 안 된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 화석 연료는 그냥 땅에 있는 거 태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씨랑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온실가스 여기서 나오는 건요. CO2예요, CO2. 나머지는요. 다 신재생 에너지나 핵 에너지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돼요.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하는 거는 화력 발전밖에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선생님 정말 하나도 온실가스 배출 안 하네? 그러니까 나머지 하겠지만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하나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화력 발전보다 많냐 적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무조건 온실가스 나와서 환경 오염시키는 거 화력 발전이다라고 그냥 나이브하게 하셔도 돼요. 마지막에 요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 있거든요. 다 외우셔도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껏 알고리즘대로 분석한 거를 그냥 이해만 했다면 사실 너무 쉬운 거예요. 왜? 보시면 화학 에너지 이거 그냥 화석 연료잖아요. 화석 연료고 화석 연료를 뭐 한다고? 물 끓인다고. 열 에너지. 물 끓여서 뭐 해? 터빈을 돌려. 역학적 에너지. 터빈 돌리면 뭐예요? 전기 에너지 만드는 거예요. 끝! 됐죠? 나머지 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다시 왼쪽으로 오셔가지고 이번에 태양광이 있거든요. 태양광. 제가 되게 특이한 거라고 했죠?
우선은 근원 에너지원은 태양광이나 열이나 둘 다 태양 에너지다라고 이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다르죠. 터빈이 있냐 없냐라고 봤을 때 태양광은 태양 전지를 쓰잖아요. 태양 전지. 그래서 터빈 자체가 없다. 근데 태양열은 태양 빛 받아서 그 열 에너지로 물 끓이기 때문에 태양열은 터빈, 수증기 터빈 다 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날씨의 영향 다 받지. 왜? 태양 에너지니까. 온실가스 넘어오시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빛이 있으면 태양 전지에 의해서 바로 전기 에너지로 넘어간다. 이거 아시면 되고 태양열 뭐 한다고? 이제 말하기도 지겹다. 자, 빛 에너지가 있으면 그 열로, 그러니까 그 빛이 열을 내니까 뭐 한다고? 물 끓인다고. 그래서 열 에너지, 그 다음에 터빈 역학적 에너지 해서 전기 에너지 한다. 너무 잘 알죠, 이제. 다시 왼쪽으로 넘어오셔서 요 풍력 발전 있잖아요, 풍력 발전. 풍력 발전 뭘로 된다고? 처음에 생각해야 될 거. 풍차. 아, 풍차. 선생님, 근데 근원 에너지원 왜 태양이에요, 얘도? 왜? 바람이잖아, 바람. 바람이 태양이 일으켜요? 예. 방금 얘기했듯이 태양이 바다에 쏴. 태양빛 쏴. 그럼 많이 쏜 데 있고 안 쏜 데 있어. 그럼 기압차가 나면서 바람이 발생하기 때문에 풍력도 바람은 태양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선생님, 얘는 터빈을 돌리는 축이었죠. 그러니까 수증기 끓여서, 그러니까 물 끓여서 하는 게 아니라 바람으로 직접 터빈을 돌린다라는 게 이제 중요하시고 수증기 터빈은 또 아닌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풍력은 자기가 그냥 그 바람 만드는 거니까 그냥 터빈 직접 돌리고요. 수증기 터빈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선생님, 전자기 유도는요. 터빈을 돌리니까 당연히 발생하겠지 라고 보시면 되고 날씨의 영향 당연히 있겠죠. 왜? 바람 이퀄 태양. 오케이.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이면요. 보시면 아까는 열 에너지가 앞에 껴 있었거든요. 왜 열 에너지야? 물 끓이니까, 수증기니까. 근데 얘는 물을 안 끓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터빈의 역학적 에너지다 라고 보시면 되죠. 아직 앞에 좀 더 추가하면은 뭐 바람의 운동 에너지다 이런 거 할 수 있겠지만 생략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수력 발전이 이렇게 있는데요. 수력 발전은 댐이라고 했죠, 댐. 댐이기 때문에 근원 에너지원은 물의 위치 에너지인 거죠. 터빈은 돌리겠지만 수증기 터빈은 아니라고. 왜? 그냥 바로 물이 직방으로 터빈 돌려버리니까 전자기 유도는 일어나겠죠. 이제 나오는 변수가 물의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됐냐?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 지금 표에 정리한 게 다 기출문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 위치 에너지로 지금 전기 에너지 만드는 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고 날씨 영향 안 받죠. 그냥 빗물 저장해 놓는 거니까. 선생님, 비도 날씨잖아요. 아니, 그거 안 따진다고. 비 저장하는 것까지는 날씨로 안 따지고 그냥 근원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에너지 전환은 요 역학적 에너지는 뭐의 역학적 에너지예요? 자, 물의 역학적 에너지가 터빈으로 이제 변환되는 거겠죠. 요거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조력, 조류, 파력인데 자, 파력부터 볼게요. 파력은 태양 에너지를 왜? 바람, 파도. 파력은 파도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파도는 또 바람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바람은 또 태양에 의해서 일어나니까 그 한 3종 세트인 거예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고 터빈 돌리나요? 네. 뭐에 의해서? 뭔가 그 파도 쳤을 때 나오는 공기 빵 하는 그거에 따라서 터빈이 돌아가지만 수증기는 또 아니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자기 유도는 당연히 일어나겠죠. 제가 여기에다가 지금 세모를 쳤거든요. 그 이유가 물의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되냐라는 건데 파력은 물이 직접 뭔가 하는 게 아니라 파도가 치면은 그 공기층이 이제 터빈을 돌리는 거라서 뭐 근원적으로는 맞겠지만 좀 애매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세모를 쳤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날씨의 영향을 받냐라고 하면요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자, 얘는 세 가지가 전부 다 해양 에너지 그건데 혼자 플러스예요. 날씨가 플러스라고. 왜? 태양 에너지가 오로지 파력 발전밖에 없어. 나머지는 조력 에너지란 말이야. 그래서 날씨에 영향 받는 유일한 해양 에너지 발전이 이제 파력 발전 요거밖에 없다.
요거 아시면 되고요. 에너지 전환은요. 사실 이게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은 많은 게 생략됐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된 거죠. 왜? 물을 안 끓였으니까. 그러니까 물 끓였으면 열 에너지가 추가되는 거고, 안 끓였으면 그냥 바로 역학적 에너지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조력과 조류만 살펴보면 되는데요. 조력이든 조류든 둘 다 조력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달과 지구의 인력에 따른 그 조력 에너지고, 막 조석 간만의 차 이런 것도 나오고요. 터빈은 얘네도 돌리죠. 돌리는데 물 끓이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아닌 거고, 전자기도 나오고. 얘네는 물의 역학적 에너지가 확실하게 해당이 되는 게, 조력 같은 경우에는요, 물의 위치 에너지고요. 조류 에너지는 물의 운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이 되게 됩니다. 날씨가,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다고. 뭔가 플러스를 하고 싶은데 확실하게 마이너스라고 주장하셔야 된다. 왜? 조력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가 아니야. 그리고 관계도 없다고 통합과학에서 확실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에 조력과 조류는 날씨 영향 안 받습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에너지 전환도 역학적 에너지. 물의 위치 운동, 전기 에너지 바로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지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지열은 유일하게 근원 에너지가 혼자 따로 놀아요. 지구 내부 에너지다 라는 것이고, 얘도 이제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세 가지 에너지, 태양 에너지, 이제 지구 내부 에너지, 그리고 조력 에너지 세 가지 나오는 것 중에 혼자 구분되는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이제 해당되고요. 터빈 돌리죠. 돌리고 얘는 심지어 물도 끓이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되는 상황이시고요. 날씨에 영향을 받냐라고 하는데 받겠냐고. 자,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온실가스 배출할 것 같은데 안 한다고. 이게 굉장히 친환경적입니다. 그래서 화력 발전만 이제 온실가스 배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에너지 전환이 오랜만에 열 에너지가 나왔어. 왜? 물 끓인다고. 그냥 온천. 그냥 물 끓여서 터빈 돌려서 전기 에너지 만든다 하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원자력인데 원자력. 자, 유일하게 핵 에너지가 나옵니다. 핵 에너지. 핵 에너지는 뭐냐면요. 235 우라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사성 동위원소 큰 거 하나 데려다가 걔를 핵분열을 시켜가지고 뭐 한다고? 결론은 뭐 대단한 걸 하는 줄 알았는데 물 끓인다고. 자, 물 끓이니까 수증기 터빈이 플러스니까 나머지 다 맞겠죠. 쭉 오셔서 여기만 다릅니다. 여기 핵 에너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핵으로 여기 중간에 하나 생략됐어요. 열 에너지, 그러니까 물 끓이는 게 이제 있고, 그걸로 역학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시를 다 살펴봤고요. 네, 기출문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풀 버전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림 한번 살펴보고 가야지 조금 더 이제 이 설명이 좀 와닿을 것 같아서, 특히 마지막에 이제 조력, 조류, 파력 요거 있잖아요. 요거 그림을 좀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림 한번 보고 이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태양광과 열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사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얘도 패널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애랑 오른쪽에 있는 둘 다 패널이거든요. 패널인데 하는 질이 다르다. 자, 광은요, 이 패널에서 빛 에너지를 받으면 바로 전기 에너지로 되죠. 뭐에 의해서? 태양 전지에 의해서 바로 이렇게 되고요. 열은 패널이잖아, 패널. 근데 요 보시면 뭔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물탱크, 수증기고, 얘가 돌려 뭘? 터빈을 돌린다고. 그러니까 태양 열은 패널이 빛 에너지 받아가지고 그 열로 물 끓인다고. 물 끓여서 이제 터빈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이제 구분점이 있다. 그림으로 봐도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잘 보일까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풍력이거든요. 풍력 발전인데, 풍력 발전 그림 나오면 항상 뭐가 나오냐면 풍차 나와요. 이렇게 풍차. 그냥 프로펠러 그냥 이걸로 돌리는구나. 끝. 자, 이거 날씨에 영향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무조건 받죠. 왜? 태양 에너지니까. 다음.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요. 아까 나왔던 그 해양 발전 있잖아요. C부터 볼게요. C가 이제 파력 발전이거든요. 제가 자꾸 이게 말로 설명하기 좀 애매했던 게,
파도 있잖아, 파도. 바람이 파도 만들어서 파도가 넘실 이렇게 쳐요. 치면은 이걸로 막 직접 돌리는 게 아니라 빵 해요. 빵 하면은 여기 공기실이 있어. 공기실이 있는데 파도가 탕 치면은 공기가 팡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팡 가서 터빈이 팍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직접적으로 파도가 막 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파도의 영향으로 공기실에 막 공기가 요동쳐가지고 이 터빈을 돌린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애매했던 어려웠던 부분이고, A랑 B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요거 보이면은 높이차가 있잖아, 높이차. 높이차가 있으니까 네가 위치 에너지인가 보다 라고 아시면 되니까, 얘가 이제 뭐죠? 조력이죠. 위치 에너지가 나오니까 조력이고, 얘는 그냥 평탄하게 이렇게 있는데 그냥 여기다가 깔아두는 거예요. 그냥 터빈이에요. 이게 터빈. 그러니까 너는 조류인데요. 아니 선생님, 그냥 이렇게 깔아둬도 전기가 만들어져요? 잘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그러니까 세상 대부분의 친환경 에너지는 사실 효율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석유가 짱이고, 근데 이제 우리 교과를 배우는 거니까 그냥 평행하게 깔려 있구나, 터빈이 깔려 있네, 조류 발전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조류 발전이면요 뭐 한다고?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이잖아. 조류가 가잖아. 이게 뭐예요? 운동 에너지잖아.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구분하는 거라고. 해양 발전 이렇게 세 가지를 잘 아셨기를 바라시겠고요. 요거는 이제 보자마자 알죠. 땅, 지표면이 있으면 아래에는 이제 지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열 발전이죠. 땅이 뜨거운데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열 교환기라고 이렇게 있어요. 얘가 물 끓이는 거예요. 얘가 물 끓이는 거라서 터빈해서 발전기 돌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이제 그림까지 봤으니 이제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그림 띄워놨던 걸로 문제를 구성했기 때문에 좀 보기가 편할 텐데, 가는 방금 봤던 이제 지열 발전이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야? 이게 패널인데 열 교환기가 있다. 열 교환기 뭐 한다고? 물 끓인다고. 수증기. 그러니까 너는 햇빛을 받았지만 광이 아니라 태양 열이겠죠. 됐고, 자, 기억. 가의 에너지 원은 지구 내부 에너지 완전 맞죠? 너밖에 없죠. 됐죠? 가는 나보다 날씨에 영향 많이 나왔잖아요. 날씨 뭐예요? 날씨는 태양 에너지니까 날씨 영향 많이 받는 건 나잖아, 나. 그러니까 나가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셔야 거고, 가와 나는 여기 나와요. 여기. 화력 발전보다 온실가스, 그러니까 아예 배출 안 한다는 거짓말이고, 화력 발전보다는 적게 배출하겠지. 그래서 많이라는 게 틀려서 디귿은 아니다라고 이제 보시면 답은 이제 기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쉬운 문제였고요. 자, 이 문제도 제가 이제 해양 발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세 개가 한꺼번에 나온 문제가 이 문제밖에 없더라고요. 문제 중에. 그래서 이거 갖고 왔고, 다시 보시면 A는 뭐라고 했죠? 물의 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력이죠. 너는 효율이 정말 꽝이지만 그냥 깔아놨어요. 그래서 조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은 공기로 하는 되게 특이한 파력 발전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1, 2, 3, 4, 5가 하나같이 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소중한 선지고, 자, 우선은 옳지 않은 거 골라야 되는 거예요. A. 조석 간만의 차가 큰 곳에서 유리한 발전이다라고 하는데, A뿐만 아니라 B까지, 그러니까 조력과 조류 모두 조석 간만의 차 전부 다 필요하기 때문에 O라요. 그래서 1번은 아니고, A에서 C의 근원 에너지는 모두 조력 에너지이다. 이게 아닌 거죠. 왜? C, 파력은 태양 에너지. 왜? 파도니까. 왜? 바람이니까. 바람은 태양이니까. 되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자, B는 날씨나 계절에 관계없이 발전할 수 있다. 맞죠? A, B 둘 다 해당하는 얘기죠. 왜? 조력 에너지니까. 4번. A가 B보다. 이건 사실 알 필요 없어요. 4번은. 자,
해양 생태계에 미친 영향 크다 이건데요. 이게 뭐냐면 환경 오염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것까지 통합학에서는 얘기할 것 같지 않은데 옛날에 지구과학에서 좀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거 보시면은 그러니까 되게 그냥 느낌적인 느낌을 풀면 돼요. 자, A 보시면 막 바다에다가 높이 차이도 막 만들고 막 크게 깔아. 근데 B 보시면은 그냥 밑에다가 깔면 된다고. 그러니까 딱 봐도 A가 바다에 먼지 많이 저지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규모가 A가 좀 더 커요. 그래서 A가 B보다 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다. 거기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5번. A는 C보다 생산 가능한 발전량을, 자, 예측 뭐죠? 예측은 태양 에너지입니다. 태양 에너지. C는 파도니까 태양이죠. 그러니까 예측하기 어려운 건 파력이니까 예측하기 쉬운 건 A가 맞겠죠. 따라서 옳은 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되게 쉽게 가는데요. 네. 자, 태양광 발전, 태양열 발전인데, 자, 패널만 있는 건 뭐죠? 자, 태양광이겠죠. 태양광이 되시겠고, 이거 보시면, 이거 알아요, 근데? 이것만 보면 태양열인지 알아. 아니, 뭐, 송전탑 있고, 이거 어떻게 알아? 근데 태양광 옆에 있으니까 태양열이겠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아는 거고, 그림으로 만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자, A. 태양광 발전과 태양열 발전은 태양에너지 이용하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고, 태양광 발전은, 중요합니다. 자, 태양광은 태양 전지를 이용해서, 자,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 너무 다 이제 주옥 같은 문장이죠. 그래서 D도 맞죠. 두 발전은 날씨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죠. 그러니까 아니죠. 그래서 A, B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A, B, C인데요. 제가 이번 기출문제를 이제 구성할 때 되도록 제가 그 화력 발전부터 핵 원자력 발전까지 있었잖아요. 그걸 전부 다 이제 한 번씩 다뤄보고 싶어서 전부 다 한 번씩 다뤄볼 수 있는 기출문제로 이제 구성을 해봤거든요. 화석 연료 이용하는 요거 있잖아요. 요게 되게 귀해요. 기출문제 워낙 얘네가 이제 전통적이다 보니까 안 나오는데 화석 연료 이용하는 요 화력 발전 귀하게 한번 등장해 주셨고요. 바람. 바람은 뭐 파도도 아니 풍차가 있잖아. 풍차가 있으니까 풍력 발전이겠죠. 그 다음에 태양 빛을 이용하는 건데 위에 보지 마시고 태양 빛을 이용하는 건데 이게 열이냐 광이냐라고 봤을 때 무조건 광이라고 할 수 있어야겠지. 왜? 패널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위에서 본 걸 봤을 때 풍력, 화력, 태양광 다 맞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A는 화력 발전이다. 너무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B. 풍력은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안 돼요. 왜? 바람은 태양에 의해서 이루어질 테니까. 그래서 아니게 되시겠고. 자, C에서는 전자기 유도. 근데 전자기 유도가 터빈 돌리냐고. 그러니까 터빈을 이용하냐 마냐인데 유일하게 터빈을 안 돌리는 게 뭐라고? 태양광이라고. 그래서 터빈을 이용해서 생산 안 하기 때문에 태양광은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기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 그 에너지 전환 과정을 다 이해를 하셨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시면 태양광, 풍력, 원자력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거 보고 원자력인지 알 수 있어요? 그냥 모른다고 모르는데 그려놓고 원자력이라고 우겨도 되는 분도 있고 그냥 글자만 보고 알아맞힐 수 있다. 자,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된다라고 봤을 때요. 얘가 그냥 바로 풍력이라고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 열 에너지가 없잖아. 그냥 물을 안 끓이고 바로 터빈을 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됐다라는 것에서는 이제 태양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남은 거는 결국 원자력인데 보시면 핵 에너지 요거 빵 해서 뭐 한다고? 물 끓인다고. 그래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 만든다. 라는 것으로 이제 원자력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게임이 끝나겠죠. 바로 매칭하면 게임이 끝나고 그 우리가 봤던 그 표 있잖아요. 거기서 되게 사실 자세하게 다뤄드렸는데
사실 이 물을 끓인다는 개념이, 그러니까 문제에 잘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기출에 또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 개념을 생략한 상태로 이게 배우게 되면은 되게 두루뭉술하게, 여기도 사실 그물 끓인다는 개념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알고 모르고 차이가 이 문제, 이런 문제에서 정답률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1, 2, 3이라고 했는데요. 자, 1은 이제 태양광인데, 이제 B죠. B고, 자, 2는 풍력이니까 A고, 나머지 C 해서, 자, 2번 이렇게 정답하시면 되겠죠.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게 오늘 배운 모든 분류 과정에 그 엑기스가 담겨 있어요. 그 엑기스를 이해했으면 바로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화석 연료를 연소. 유일하게 누구만 있다고? 화력만 있다고. 그래서 A가 바로 화력 발전이다. 요거 아시면 되고.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자, 이게 뭐죠? 물 끓인다고, 물 끓여. 자, 수증기 터빈 얘기하는 거죠. 물을 끓여. 물을 끓이려면 뭐 해야 돼? 너밖에 없어요. 나머지 물 안 끓여. 수력, 태양광, 물 안 끓여. 이게 중요한 거였고. 전자기 유도 현상. 얘는 뭐예요? 너는 터빈이라니까? 나머지 중에 터빈이 있는 애는 너밖에 없어요. 수력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가 태양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문제 되게 교묘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에선 수증기 터빈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마지막에선 그냥 터빈이야. 그러니까 이걸로 구분시킨다고 실제로 기출문제에서도. 그래서 수증기 여부를 따지는 게 생각보다 중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억. A는 화력 발전 방식이 맞죠? B는 물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차. 이거는 이제 수력인데요. 수력이려면 이제 C여야 되기 때문에 아니게 되시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D는 태양광 발전인데 날씨에 영향 받냐? 태양이니까 받죠. 따라서 정답은 이제 기억 D글씨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다뤄봤는데, 결론은 그 알고리즘 있잖아요. 제가 이제 나눠놓은 이제 처음 발전, 전기 에너지 만들어야 된다. 뭘로? 터빈 또는 터빈 아닌 걸로. 터빈이면 나머지인데, 그 수증기 터빈이 있냐 없냐로 가서 마지막에 해양 발전 세 가지 나누는 것까지 요거대로 다 풀로 아시면 이제 기출문제를 사실 푸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자신을 하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